예, 안녕하세요. 물 흐르듯이 이해되는 아쿠아맨스 통합과학과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박현식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많은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통합과학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좀 알고 계실 거라서, 여기 있는 목차를 조금 보면 아시겠지만 위에 거는 검은색이고 밑에 게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서 위에 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이번 영상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통합과학을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그걸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통합과학의 특성 및 난이도를 좀 먼저 보면, 첫 번째 이제 특성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중학교 때는 물, 화, 생, 지 부분이 아예 파트별로 나누어져서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각각이 어떤 특정한 파트에 대해서만 배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통합과학의 특성이, 여기 보시면 다양한 추론 및 자료 해석을 위주로 배우게 되어 있고 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2주나 3주 정도 공부를 해서 중학교 때처럼 점수가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매주 배웠던 내용을 꾸준하게 일정한 비율로 공부를 해주는 게, 학생들이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가게 되면 여러 모든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추론 및 자료 해석에 출제를 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지 뒤에서 제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통합과학이 물화생지가 다 섞여 있기는 한데, 비율상으로 본다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이 한 반을 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비중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방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것은 이제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지금은 이런 표가 있다라는 것만 좀 보시고, 아, 이런 차이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난이도를 좀 보시게 되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에 대해서 비해서 고등학교의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다. 그럼 어느 정도 높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중학교 내용이 레벨 10이다. 학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 게임에 대한 레벨로 조금 본다면, 레벨 10 정도가 중학교 수준이라면 통합과학의 난이도는 레벨 50 정도, 5배 정도가 뛰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 물화생지 1으로 가게 되면 레벨이 250, 또 5배가 뛰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난이도가 다른지 이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은 난이도가 조금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뭐냐면 하 정도도 나오긴 하지만 거의 중상에서 상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에 비해서도 상 수준의 문제 비율은 거의 한 2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상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또는 이 문제가 작년에 나왔는데 꼭 이 부분에서 어렵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물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다 나왔는데 배우는 내용을 보면 물화생지를 다 안 배워요. 저는 6년 반 동안 생명만 배웠습니다. 생물교육과니까.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과목 전공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선생님들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어느 선생님이 가르치냐에 따라 일단 전공 과목을 좀 아시면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심화돼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일단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전공 과목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배워야 되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원 전체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뭐냐? 통합과학과 관련된 일부 심화 내용이 물화생지원과 또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2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전사와 번역이라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까지 좀 연결시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통합과학의 특성과 난이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통합과학을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약간 관심사항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가르치고 문제 분석을 통해서 본 결과 요 3가지 정도의 포함이 돼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내용 이해 초점이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단순 암기 부분은 뭐 있긴 하지만 거의 하 정도나 중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암기가 아닌 자료 해석 초점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 그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면 첫 단원에 나오는 원자 형성 과정 중에 이제 우주를 배우게 돼요. 그럼 거기서 헬륨 원자 핵이라는 것을 형성할 때 전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개수비가 7대1이구나 이렇게 계속 외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단어를 바꿔서 내요. 예를 들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비는 3대1이다가 맞는데 7대1이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숫자만 외우고 단어만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냥 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왜 7대1이 나왔는지 그 전부터 과정을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암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서 내용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이제 다 구매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교과서를 보면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 이야기 형식으로 다 써놔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책 읽듯이 이제 읽는 거라서 난 이거 좀 불편한데 좀 읽기 싫은데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학교에서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미래 N이나 비상 교과서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심화 내용, 즉 내신 대비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문제를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여기서 나올 거다라고 엄선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학교 수업에서 참여도가 높아야 내신을 따기도 좀 더 유리하게 되고 나중에 먼 미래에 정시, 예를 들어서 최저 학력, 그러니까 등급을 맞출 때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별 내용 및 문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은 초반에 우다다닥 하면서 개념부터 심화까지 다 설명해버리면 그냥 정주를 그냥 놔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여기 뭐지? 뭐 들었지? 이렇게 돼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담감이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수업, 예를 들어서 이따가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잠깐 올려놓긴 했는데 크게 이제 2가지로 말씀드리면 개념 설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좀 중에서 중상 난이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화적인 개념 플러스 요렇게 단어가 어렵게 바뀌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요거에 대해서 연계가 되어야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좀 더 편하고 흥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체 학습 방법은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문제들은 뭐 잘 보이시지 안 보이시면 모르겠지만 안 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은 지금 물리 파트예요. 물리는 지금 역학 파트와 전기 파트에서 어렵게 나오게 되는데, 물리는 일단 공식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과 약간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을 적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근데 예를 들어서 F는 ma라는 공식이 나와요. 중요한 공식인데, 자, F는 뭐야? ma예요. 이렇게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를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단순 암기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리 1 수준에서 좀 나오는 공식까지 적용할 줄 알아야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물리 파트를 공부하는 방법은 공식을 내가 문제에서 찾아내서 쓸 수 있고 변형시켜서 대입을 할 수 있냐? 이게 주된 초점 공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파트인데, 화학 파트는 주기율과 관련해서 나중에는 이제 중화 반응이라는 계산까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일단 1학기 부분의 주기율표를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싹 다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암기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여기가 1족, 뭐 2족 해서 뭐 16족, 17족이 있는데, 걔네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결합 방식이 나타나고, 그 결합 방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 우리가 어떤 특성을 찾을 수 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리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문제를 보니까 단순 원소뿐만이 아니라 이 원소를 통해서 이온 결합까지 또는 공유 결합까지 그걸 다 합쳐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낸다면 그 문제까지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단어를 외우는 것을 조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외울 거 많은데 용어까지 또 외워야 돼. 근데 이게 용어를 외운다고 해서 맞추면 외우겠죠. 문제는 비슷한 용어들을 바꿔서 내는 게 생명과학의 특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생원에 있는 내용이지만 뭐 생명체다 그러면 갑자기 세포막이다, 뭐 생체막이다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형된 용어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지, 그게 초점이다. 그리고 자료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단어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맞는 단어인지 틀린 단어인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파트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고2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지구과학을 조금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외우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구과학이 이번 수능에도 그렇고 좀 어렵게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료 해석이 안 되면 지구과학도 물리화학 수준처럼 어려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도 지구과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었습니다. 결국엔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풀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화생지 그 영역에 이 부분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역량인 거죠.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학생들을 뭐 윈터서부터 내신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서로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이 일단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이게 제가 다년간 경험을 해본 결과 학생들의 의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약간 한두 달 반짝 촥 올라갔다가 기력을 소진해버려요. 그러면 그 뒤로 갈수록 의지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 그냥 과목을 놔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학생의 의지만으로는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 혼자 하게 되면 방해 요소들도 많고 그거를 다시 흔들리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의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높은 등급, 상위권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 효율이 증대가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제 관리 체계는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수업을 하고 나서 바로 즉시 클리닉을 통해서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 이해와 저번 주 차의 워크북과 개념을 질문을 통해서 완성도를 좀 높이는 과정을 진행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시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항시 카톡과 SMS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직접 제가 합니다. 왜냐면 이제 조교를 당연히 믿지만 가끔 가다가 조교가 바쁘면 질문을 제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질문을 받아요. 5개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톡을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의지가 조금 흐트러질 만한 했을 때 그걸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참고라는 부분은 제 수업의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제 내신 대비 기간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개념 완성 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러한 단어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거의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학교 기출을 접목시켜 놓고 객관식, 단답식 위주로 해서 이 학생 심화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됐구나, 잘 되어 있구나. 근데 단답,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는 경우이고요. 문제풀이 과정이라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과제를 이제 내주게 되면 그 문제를 풀어오고 그거를 이제 제가 심화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단어가 이런 뜻이야. 이렇게까지 완성도 있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학습 방법이. 첫 번째, 학생의 의지. 그리고 두 번째, 반복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과탐은 반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반복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요만큼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앞둘러서 그 외부 것까지 해줘야 학생이 완성도 있는 개념 정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이제 통해서 통합과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 흐르듯이 이해되는 아쿠아맨의 통합과학과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박현식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